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확 이제 꺾인 분위기가 또 느껴져서 오늘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제가 PPT 한 4, 50장 만들었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말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냥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이드를 준다는 형식으로만 얘기하고 본인의 관점만 얘기한 거지 뭐 정책을 이렇게 쓰겠다 뭐 디테일한 거는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기억 남는 메시지는 건들수록 부작용이 컸다. 이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거나 이제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면 된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섭던데? 세금만 잘 내면 되지 뭐 집이 몇 채인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세금을 그냥 많이 내면 되지. 왕창 내면 되지. 근데 약간 저는 그 말이 좀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서 네.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느껴지지 않고 뼈가 있는. 되게 복잡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톤은 후보 시절과 부동산 정책은 다르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정책을 새로 발표하거나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명분이 또 있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25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 보셨어요? 마이너스 0.2%? 되게 심각하던데? 완전 심각하지. 하는 정도에도 굉장히 지금. 엄청 심각하고 경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신경 쓰라 너무 바빠서 이 부동산은 지금 신경 쓸 지금 계제가 아니야. 좀 기다려봐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너무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세금 문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거는 후보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확장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급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4기 신도시로 만들어서 실행 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번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여기는 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다 택지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규모를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1기 신도시는 200만, 2기 신도시도 엄청 많잖아요. 3기 신도시도 있고. 4기 신도시는 4기 신도시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역세권, 그리고 교통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교통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 청년이나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좀 그런 그 직주 근접이나 교통 편의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지 택지지구로 이렇게 개발한 거, 이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정을 하거나. 그건 신도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4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뭔가 공약을 할 때는 사실 네임택이 있는 게 분명하고 전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된 게 아닌가. 규모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거야 이러면 그 맛이 안 살잖아요. 그 약간 임팩트도 약하고. 근데 이제 4기 신도시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택지지구로 개발해서 막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쉽지 않거든요. 네. 문제는 2기 신도시가 아직도 헤매고 있고 3기 신도시가 이제 본청약 시작했는데 4기 신도시를 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머리에 의문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사실 4기 신도시라고 명명해서 하기엔 조금 그렇다. 그냥 이 정도 톤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장 뭐 개발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뭐 국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똑같이 목표를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공급 부족을 막겠다라는 건 똑같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목표는 같지만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두 당이?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나만 봐도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주려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랑 그랑 또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했을 때 이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글자요? 네네. 공공성에 기여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기여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톤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번에 손도지구 할 때도 말이 나온 게 기부 채납 뭐 얼마나 할 거야, 임대주택 얼마나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제 성남시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뭐 압구정 현대 거기다가 임대주택 넣어라, 그리고 바닥이 보이는 데다가 임대주택 깔아라 라고 하니까 이제 협의가 안 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해준다고 했어. 나는 뭐 패스트트랙 뭐 이전에 윤정부에서 한 거 그것도 그냥 냅뒀고 뭐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뭐 상향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니까 이건 내가 안 해준 게 아니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정책을 빨리 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이런 게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건축의 어쨌든 지금 대장,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도지구도 지금 분당도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양지마을 규모가 대품화. 그렇게 돼서 조금 주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나오고 나서 다시 신고가 찍고 매물 들어가고 좀 내고 안 내고 약간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긴 했거든요. 이전에는 내고도 해주고 가격도 약간 주춤하고 약간 신고가 덜 찍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거래가 좀 더 뜸해지고.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흐름을 타겠죠. 결국에는 이런 이슈를 타고. 근데 얼마나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냐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문정부에서는 사실 본인의 그런 걸 위해서 눈치를 안 보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초기다 보니까 눈치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이 선도지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뭐 공공성 기여하라고 다 똑같이 재건축하는 사람 이렇게 다 기부채나 얼마 하고 임대주택 무조건 이거 넣어라고 했는데 여기만 제외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만 제외 이러면 빨리 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바람이기도 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세금 규제 최소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 부스럼이 되고 오히려 자극하니까 부작용이 난다.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계획을 철회를 시사를 했고,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뭐 세금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결국 세컨드홈이랑 뭐 이런 거는 뭐 일시적 일가구 뭐 이거를 빼주고 주택수 제외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지방 활성화 정책도 약하잖아요. 그렇게 막 세게 규제했던 걸 다 풀어주고 이런 건 아니라서, 뭐 지방 활성화 정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규제 최소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톤일까요? 네, 국토부에서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됐는데 우선 부동산 정책은 안 건드리고 있고 세금도 안 건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또 국민지원금 25만 원 차등을 둬서 뭐 소득수준에 따라도 지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반도체 AI 쪽이 얼마 뭐 100조 뭐 20조 추경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돈을 어디서 내서 그걸 쓴다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딱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곳간이 비어있다 라는 걸 확인했을 텐데. 확인했죠. 뭐 이제 집에 뭐가 살림이 없네? 그쵸. 그런데 세금은 더 안 걷겠다고 했어. 돈은 더 쓰겠대. 돈은 더 쓰겠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돈은 써야 되고 돈을 어서 끌어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약간 너무 장밋빛으로 이제 쟀어.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안 하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에는 약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종부세 안 올릴게. 대신 공정가의 비율만 조금 내가 마사지 할게. 아니 근데 그것만 만져도 재산세랑 종부세가 확 올라가요. 보유세가. 세율 안 건드렸어? 세율 안 건드리고 지금 사실 명분은 있어요. 나
현재 있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현행을 유지할게 라고 했을 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었던 그런 것들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 정부 들어서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밀어놓은 있는 거지, 그런 지금. 것들로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거니까 이제 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문정부 때 그 최고로 무거웠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현행법을 건드리지 않았어가 되는 거죠.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수 부족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해결 방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규제 최소화를 믿고 가기엔 좀 어렵다. 저는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분위기예요. 막 엄청 뜨겁다 막 뉴스에서는 막 대세상승장처럼 나오잖아요. 뭐 신고가 계속 뜨고 거래되면 신고가 뭐 몇 주일 만에 뭐 몇 억 올랐다 이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엄청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서울, 세종, 울산 여기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퍼래요. 아이고 서울만 부동산이야? 우리 집도 부동산이지?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 자체 인천, 경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진짜 전국이 그렇게 불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 지금 활성화 정책이 너무도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지방 활성화 정책을 그러면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건 뭐 세컨드홈, 그리고 두 번째 뭐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 배제, 1가구 1주택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그걸로 지켜주겠다 뭐 이런 세금적인 혜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적용할 때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적용을 하고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연 지방이 활성화될 거냐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지방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진짜 하려고 한다면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이 기조, 이 분위기 흐름을 완전히 끊어줘야지 이 지방 활성화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의 취득록세의 중과를 완전 안 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완전히 네, 완전, 돌아가는. 수도권은 납두더라도 지방은 취득록세 중과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유세에 있어서 이 주택 수에 따라서 뭐 차등 적용을 두는 게 아니라 총 자산을 두고 이제 그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그쵸. 그렇게 하면 이게 솔직히 반포 7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랑 1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이 세금은 그렇다는 거지. 오히려 중과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또 확실히 깨줘야지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좀 사라지고 지방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지방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확충 뭐 이렇게 해서 GTX 노선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빛을 보긴 쉽지 않아요. 지금 예산 쓸 데가 너무 많아. GTX까지 예산을 주기에는 어려워요. 얘네는 원래 하고 있던 건데 뭐 예산을 따로 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 SOC 예산 같은 경우는 3월에 이미 다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진행되고 하면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GTX 노선이 착공식을 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게 많고 진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 및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교통공사를 할 때 항상 뭐 목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제 시기에 개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착공식을 했는데 시작부터도 지금 밀렸기 때문에 당장 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이번에 작년에 최근에 했었나? 그 서울원 아이파크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GTX 호재를 같이 끼고 거기가 좀 분양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GTX 호재가 조금 더 뒤로 밀렸다. 입주했는데 GTX가 더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와 연결되면 좀 파주 운정신도시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GTX 그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GTX가 사실은 GTX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노선이 새로 깔려야 된대요. 왜냐면 속도가 원래 100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라인 자체를? 네, 라인 자체를 새로 깔아야지 이 GTX가 원래 10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럼 100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노선을 새로 깔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노선은 GTX-A 노선 중에 GTX-A 전체도 아니야.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까지만 새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GTX-다운 GTX는 GTX-A 중에 서울역부터 파주 운정까지죠.
그래서 속도가 거기는 빠르대요. 근데 나머지 노선들은 같이 쓰나? 예, 같이 써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보내고 빨리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섞일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앞에 누가 가고 있어.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9호선 급행 같이.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또 급행을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6분 기다리래. 나 중간에 섰다 왔어. 짜증나. 그래서 중간에 섰다 왔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GTX도 원래 100을 달릴 수 있는데 앞에 뭐가 지나가 그걸 부딪히지 않게 해서 7, 80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속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TX다운 GTX는 거기 노선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GTX 뭐 A, B, C, D, E, F 뭐 Z까지 나올 분위기지만 사실은 그게 기존의 노선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노선을 깔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건 있다. 그래서 GTX A 파주운정 신도시 지금 분들이 제가 이번에 1, 2, 3기 신도시를 쫙 훑으면서 이제 가격의 변화라던가 추이라던가 지금 어떤가 신도시별로 비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파주운정 신도시가 2기 신도시잖아요. 파주운정 신도시가 한참 그 GTX A 호재로 잘 가고 했을 때 거기 있었던 이제 파주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파주운정역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구역과 왼쪽에 있는 구역이 있어요. 운전 주간역을 기점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구역과 이제 왼쪽에 있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이 훨씬 좀 더 빨리 입주를 했고 여기는 이제 막 분양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쪽 파주 운정 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예요. 왜 대장이에요? 봐보세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대장 아파트는 여기거든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근데 왜 대장이 여기로 바뀌었냐면 네. 여기 큰 이제 교차로랑 게 지하차도 이런 게 보이죠? 요 까만 노랑 색깔. 까만 막대기만 봐도 요거 뭐야? 지하차도. 사막산 지하차도, 지하도로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넓잖아요. 중간에 도로나 천이나 이렇게 좀 생활권이 분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 운정중앙역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는 데까지 또 동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지금 6년 차고 여기는 이제 5년 차. 그러니까 신축급이 조금 더 살아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공원 있고 인프라 있고 역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지금 이런 게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에 거의 10억을 찍었었거든요. 9억 7천까지 실거래가를 찍었는데 이때 매물은 10억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도 10억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쭉 빠져가지고 얼마 빠졌어요? 옆으로 지금.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34% 빠졌나요? 30%에서 40% 사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한 건 얼마 회복했어요? 한 11%. 7천만 원 회복했으니까 GTX A 개통되면 파주 운정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좀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전에 8억 찍고 나서 지금 7억대예요. 오히려 이쪽보다 덜 빠졌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거지. 그래서 사실 이쪽에 사시는 분이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도 먼저 들어오서 좋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좀 갈렸어요. 그래서 같은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라도 오른쪽에 사냐 왼쪽에 사냐에 따라 좀 분위기가 좀 더 갈리는. 신기하다. 이 도로 그죠? 하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이제는 행정구역만 같아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물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퍼지면 막 같이 올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그냥 파주 운정 신도시야. 근데도 여기서 생활권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로 이제 희비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핀셋 규제의 그 정말 끝판왕으로 이제 구역별로 이제 탁탁탁 달라지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더 심한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이걸 고르는데 더 고심하지 않으면 정말 같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좋잖아요. 파주 운정역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왜 여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똑같이 7억이잖아요. 여기도 7억, 여기도 7억. 근데 얘는 10억까지 갔다가 빠진 거고 얘는 원래 8억에서 7억이에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2억 빠진 거랑 내가 원래 8억이었는데 7억이 된 거랑 그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내가 3억을 잃었냐? 1억을 잃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런 괴로움의 정도? 화병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 그리고 SOC 이런 GTX 쉽지 않다.